자, 안녕하십니까. 11월 2일 목요일 아침 이슈맨의 주식뉴스장 아침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 서비스를 등록하신 분들 링크를 팟캐스트 팟빵 이슈맨의 주식뉴스 공장 공지사항에 올려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침에 한 6시 반 정도에 6시 7시 전에 텔레그램 메신저로 보내드렸는데 차기 연준 의장이 파월로 좀 지명이 좀 될 것 같습니다. 파월로 지명이 좀 될 것 같고 우리가 미리 예상했던 대로 시장 컨센서스 크게 훼손을 시킬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서 근데 우리가 역으로 우리가 상승 경기 실적 부분들 나왔을 때 3, 4분기도 마찬가지고 2, 4분기도 삼성전자 실적 부분들이 나왔을 때 실적 발표 시음에 한번 차익 부분들에 대한 실현 기대감 부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들이 보는 차트에서 조금 남아 있어요. 정고점 수준까지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까지는 한번 슈팅 도전 부분도 해볼 수 있는 가능성 일단 열어두시고 파월 지명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기대감, 불확실성 부분들이 불확실성이 해소 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도 일단 같이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전자 주도 외국인의 선택 부분들은 어제 선에서 우리가 테일러가 됐을 때는 달러가 강세가 될 수 있는 가능성 부분들, 그리고 신흥국에서 자금 유출 부분들에 대한 불안 심리 부분들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여기에 이제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 부분들, 예상치대로 금리 동결 부분들이 진행됐지만 그 허리케인 여파 부분들에 따라서 허리케인 여파에도 불구하고 향후 경기에 대한 자신감 부분들을 좀 표명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달 정도에 예상대로 시장 컨센서스대로 금리 인상 부분들 한 번 정도 시도하지 않을까. 그래서 소폭 어제 달러가 반등이 좀 나왔다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월 지명 부분들은 지금 뉴스 속보 부분들로는 지명된다는 속보가 좀 나왔기 때문에 일단 불확실 측면에서 해소. 그러면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남았어요. 세제 개혁안 수정한 부분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죠. 부채 한도 협상 한 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어제 그 마감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가 우리 옵션 만기일이고 다음 달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입니다. 우리가 지수 2600이라는 부분들 한정 짓지 말고 외국인들 플레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위든 아래든 간에 다 모든 수의 어떤 핵심 키워드 부분들을 키를 다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현물 다 가지고 있고 거기에 현물을 가지고 선물을 컨트롤하는 그 다음에 시총 상위 종목군,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원화가 강세될 수 있는 가능성 부분들 코멘트를 좀 드렸죠. 1110원대까지 원화가 강세예요. 여러분들 환율이 1200원대 움직였다가 지금 1110원대예요. 원화가 그만큼 빠르게 강세가 되죠. 그 외국인들은 우리가 1200원대 1달러에 있다면 그냥 지금 1100원 잡고 그냥 다른 수익이 안 나더라도 보합 정도만 유지되더라도 환차익으로 달러당 10원에 100원에 1120원에 1200원대에서 1100원대니까 100원의 환차익 부분들이 나요. 그럼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거기에 이제 배당 부분들이 전체 글로벌 전체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배당 자체가 상당히 좀 약했는데 삼성전자의 배당 확대 부분들로 인해서 배당에 대한 수익도 얻어가고 주가 차익도 얻어가고 그냥 이리저리 다 돈이 외국으로 송출되고 있는 그런 과정.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이제 그러면 기관 투자가는 전혀 손을 못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도 이런 흐름 부분들을 편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차기 연준 의장 파월 불확실성 부분들이 연준 의장 지명 관련된 부분들로 현재 정책 부분들 고압 경제라는 정책 부분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일단 열렸다. 그 부분하고 규제 완화 관련된 부분들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풀어질 수 있는 가능성 부분들이 있다라는 코멘트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 부분들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고 페이스북이 어제 2% 정도 상승 부분들이 좀 나왔습니다. 순이익과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시간외로 한 2% 정도 상승 나왔고 테슬라가 조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집단 소송 부분들 한번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 모델 3 양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미리 돈을 좀 낸 게 있죠. 근데 제품 수율 자체가 너무 좀 더뎌요. 그래서 한번 저건 문제가 좀 계속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 어제 미국 자동차 판매 관련된 부분 지표가 나왔는데 포드만 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픽업 트릭이 9% 증가 요인이고 GM은 마이너스 2% 정도 감소, 일반 자동차가 24% 정도 감소했고, 도요타는 픽업이 14% 증가했는데 일반 차량이 14% 감소로 뭐 똔똔. 근데 현대차가 일반 차량이 27% 정도 급감했고 전체가 15% 감소, 그 다음에 기아차도 한 9% 정도 감소했다는 거 일단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건 자동차 섹터 부분에 단기적인 어떤 영향 부분들을 줄 수 있는데, 여기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건 어떻게 보면 이걸로 인해서 현대차가 미리 하반기 신차 효과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픽업 트랙이라든지 그다음 신차 부분들 대량 좀 투입 부분들을 하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상쇄하는지 이걸 볼 때는 뭘로 봐야 될까요? 수급이에요. 수급으로 외국인들 기관 쪽에 계속 매수가 들어온다고 하면 현재 이 밝혀지는 이런 내용보다 향후 기대치 부분들을 더 긍정적으로 본다는 하나의 인덱스가 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렇다고 하면 외국인들이 최근 5일간, 어제도 아침에 잠깐 브리핑 부분들 했지만 5일간 화학 섹터에서 한 3천억 정도, 하드웨어가 거의 한 5천억 정도, 소프트웨어 1200억, 삼성전자 3천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LG화학을 23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호텔신라를 900억 정도. 어제 아침 브리핑에서 그 태양광 ICT 뭡니까 관세 부과가 태양 전지들이 원하는 업체 한 절반 정도 나왔다는 얘기를 좀 들었죠. 그걸로 인해서 주말에 여러분들한테 심층 분석 부분들을 하면서 OCI를 제가 심층 분석해 드렸죠. 특히 폴리실리콘 가격, 그 다음에 지배 구조 관련된 부분에 어떤 스토리 부분들, 이런 부분들 얘기를 드리면서 3, 4분기 실적 컨센서스 부분도 상당히 좋다. 하지만 ICT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나올지 체크해야 된다는 코멘트 드리면서 어제 아침에 예상치 대비 절반으로 축소가 되면서, 물론 이건 이제 내년 한 1월 정도까지 트럼프가 최종 결정 부분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적 양호하고 관세 부과 부분도 절반 정도 되니까 일적 분할 시나리오 부분도 있고 실적 컨센서스 좋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제 급등 나왔죠. 어제 급등 부분들 좀 나왔어요. 10% 정도 상승 부분도 나왔다는. 그래서 실적과 모멘텀 부분이 계속적으로 순환매 부분들이 좀 돌고 있다라는 얘기 계속적으로 좀 드리고 있죠. 이건 뭐 한 달 전부터 똑같이 계속 얘기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급등 나온 종목군들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밑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경기 전체적으로 어떤 조선주, 건설, 그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는 지수 자체가 삼성전자라는 지수의 반등 부분이 나오니까 금융섹터, 증권주들의 반등 부분을 따라서 올라 움직이죠. 그래서 하나가 삼성전자가 저렇게 그 수익률 자체를 높이 올려놓고 기준점 부분들을 만들어 놓은 밑에 업체하고 격차 부분들이 크다 보면 밑에 업체들도 분주하게 따라갑니다. 전체 수급 부분들이 조금씩 확산되는 부분들이 없잖아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보실 필요가 있고, 어제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1% 정도, 글로벌 전체적으로 어제 상승 부분들 보면 1%대 상승 부분들이 좀 나왔어요. 러시아, 인도가 한 1%, 일본 같은 경우는 아베노믹스 때문에 거의 2%, 1.8% 정도 올라왔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섹터가 그래도 예상외로 실적 부분들이 양호하다는 얘기로 2%, 1.7% 정도의 상승 부분들이 나왔다는 얘기를 좀 들고, 어제 제조업이라든지 미국 제조업 다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잠깐 드릴 부분들은 3분기 실적 강세 종목군들, 현대중공업 4사와 일제 실적 좋았고, LG산전, 철강화학부도 실적, 특히 종이업종 부분들에서 SOL이라든지 이거 얘기 드렸었죠. 그거 부분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잠깐 얘기 나온 건데, 벤처 스톡 옵션 있죠. 2000년도에 그 벤처 붐을 일으킬 때 가장 여러 가지 세제 혜택 부분도, 최근에 이제 세제 혜택 관련된 부분에서 잠깐 코멘트를 좀 드렸는데, 어제 민간 벤처 기업 쪽과 대담 부분에서 나온 얘기가 벤처 스톡 옵션이 있습니다. 금액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2001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스톡 옵션 주식 기준으로 3천만원 정도
그 다음에 99년 이전에 스톡옵션 같은 경우에는 5천만원 정도를 비과세 범위로 했는데 이걸 다시 부활키로 결정을 좀 했답니다. 근데 이제 이 비과세 범위 부분들 3천만원, 5천만원 정도면 요즘에는 그렇게 많은 부분들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스타트업이라든 벤처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력 부분인데 인력 부분들에 대해서 숨통 자체를 틀어주려면 세제 혜택 부분도 좀 해야 되고 벤처 스톡옵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팁스라든지 기술 창업 지원 관련된 부분들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인 부분들이 계속 준비가 좀 되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지수 2600선 터치 부분들은 큰 의미 부분들을 두지 마시고 어차피 그것 또한 과정이 될 수 있고 이제 한번 슈팅 부분들이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다양한 키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지수의 타겟 부분들은 나중에 생각하시고 외국인들이 어느 쪽에 타겟을 하는 건가, 다음 주 옵션 만기인가, 다음 달에 있을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인가, 여기에 현물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물과 선물의 어떤 컨트롤 부분 통해서 현물에서 주식시장 부분들을 끌어올리면서 수익 부분들을 좀 더 챙길지, 아니면 현물은 순환매 파동 부분들을 가둬놓고 그 다음에 뭡니까 파생 쪽에서 꼬리가 몸통 흔들기의 전략 부분을 쓸 건지, 자 이거 부분이 11월과 다음 달 12월까지의 가장 핵심 키워드 부분들이 좀 될 수 있다라는 얘기 더불어 들으면서 코스닥 점차적으로 원돌 효과 부분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직 뭐 조금씩이에요. 아주 살짝 원돌 효과 부분들이 확산이 되고 있는 모습 체크 드리면서 금요일 11월 2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아침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면서요. 자, 좋아요하고 공유하기 버튼 한 번씩 클릭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